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역사 줄리졸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통번역대학원 입시 준비 과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몇몇 분들께서 제가 통번역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지가 궁금하다, 그런 것들을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네, 보통은 통대 입학을 하기 위해서 통번역대학원 입시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실예로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통대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통대 입시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 거의 한 70, 8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기수가 12명이었는데 3명 빼고 나머지는 다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입학한 케이스입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그 3명 중에 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입시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나머지 두 친구는 통대 입학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외국에서 거주를 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통대 입학하고 나서 이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온 케이스들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왜 통대 입시학원을 안 다녔을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다니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학원을 다니고 싶었는데, 왜냐면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내가 따로 공부할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학원에서 다 준비해주고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도 학원을 다니고 싶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는 그 당시에 일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 때문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뭐 3번이면 3번, 2번이면 2번 통번역대학원 입시학원을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이 끝나면은 집에 돌아와서 혼자 시간을 내서 공부를 했는데요. 뭐 적게는 한두 시간, 뭐 많게는 한 4시간 정도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간략하게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딱 3개 정도만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휘 공부를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거창한 어휘 공부도 아니고 통번역대학원 한노과를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어휘를 정리해 놓은 이런 책이 있어요. 시사 러시아어라는 책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주제별로 어휘가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어휘와 관련된 텍스트도 조금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수험표도 있네요. 이게 이제 제가 통번역대학원 입학시험을 볼 때 갖고 들어갔던 수험표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이 책에 껴있는지 몰랐어요. 이 책 하나로 어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어휘 공부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제가 나눠져 있는데요. 매일매일 주제 하나씩을 선택을 해서 그냥 그 주제의 어휘를 쭉 보는 거예요. 뭐 사회가 있고 정치 외교 있고 군사, 법률, 경제 등등등 이렇게 주제가 나눠져 있는데 이 주제별로 하나씩 매일 꾸준히 봤고요. 그리고 이젠 통번역대학원 입시 시험 딱 직전에 이제 막판에는 제가 이 책을 딱 반으로 나눴어요. 반으로 딱 나눠서 예를 들어 어제 이쪽 앞에 있는 반을 공부했다면은 오늘은 이제 뒤에 남은 반을 공부하고, 그리고 내일은 또 다시 앞에 있는 반을 보겠죠. 이렇게 해서 이 책을 그냥 무한 반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총 몇 번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매일 꾸준히 똑같은 단어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휘가 정리되어 있으면은 이 어휘를 쭉 읽어 나가고 뒤에 있는 관련된 본문이라기에는 너무 짧은데 이렇게 한 반 페이지 정도 되는 지문들을 또 읽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책으로 그냥 무한 반복으로, 네, 어휘 공부는 이 책으로 했고요. 이젠 두 번째, 듣기 공부를 했습니다. 듣기 공부는 제가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받았어요. 러시아 라디오를 쉽게 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앱을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네, 시간만 나면은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일을 하러 가는 길에도 들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들었고, 쉬는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들을 수도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사용했던 라디오 앱은 에호 마스크바라는 앱이었습니다. 네,
일단 시사 뉴스가 나오는 비중이 많았고, 그리고 사람이 계속해서 뉴스만 듣고 있으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다양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 정치와 관련된 대화, 그래서 정치학 교수를 초청을 해서 인터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껴있었고, 시사뿐만 아니라 지금 생각나는 것들 중에서 요리와 관련된 그런 코너도 있었고, 그리고 가드닝, 어떻게 이제 화분을 관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토크도 계속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네, 들으면서 이제 특히 시사 부분이, 시사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제가 모르는 단어가 들렸다 그러면은 작은 노트에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나중에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전을 찾아보고 단어장에 정리를 해두기 위해서. 많이 정리를 했던 것 같진 않아요, 하루에.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다, 이 단어는 꼭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꼭 적어놨던 것 같아요. 또는 저희가 장문 시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통대 입시 시험을 볼 때 장문을 할 때 내가 조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 하면은 그 표현을 문장 통째로, 표현 자체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또 따로 외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부는 뉴스 기사를 매일 꾸준히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를 할 때도 항상 저는 7번 읽으면은 시험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 역시 뉴스 기사를 볼 때 저는 이제 7개는 하루에 꼭 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2개는 정치, 하나는 외교, 3개는 문화, 무조건 하루에 이렇게 7개를 채워서 기사를 읽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거의 7개는 채웠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리에다가 체크를 해가면서 기사 제목을 쓰고 체크하고, 기사 제목을 쓰고 체크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의 7개는 채웠던 것 같은데, 제가 심리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7개는 채웠는데, 이제 7개의 기사를 다 정독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없다. 그날은 예를 들어 공부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없다 하면은 그냥 7개의 기사를 읽되, 끝까지 다 읽지 않고 이 신문 기사를 갖고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영자신문인데, 물론 영자신문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 러시아 신문이라고 상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노트에다가 제목을 꼭 적어놔요. 제목을 꼭 적어놓고 신문 기사의 첫 문단도 함께 적어놓습니다. 함께 적어놓고 이 첫 문단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첫 문단 안에 들어가 있는 용어들 중에서, 시사 용어 중에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은 이제 그거를 찾아가면서 번역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우선순위였어요. 저에게는 제목을 파악을 하고 제목과 함께 첫 문단을 적어서 첫 문단은 무조건 번역을 해보자. 근데 이게 한두 문장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첫 문단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신문 기사의 특성상 이 첫 문단에 중요한 단어랑 중요한 아이디어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나머지 기사도 읽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시간이 없으면은 한두 개의 기사만 전반적으로 다 읽고, 나머지는 이렇게 진짜 딱 첫 문단만 번역을 해보고 넘기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별거 없죠. 네,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통번역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몰랐고, 학원을 다녔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통대를 입학하기 전이기 때문에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꾸준히 글을 읽고 이렇게 외국어에 노출을 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계속해서 뉴스를 듣고, 그리고 다양한 인터뷰 프로그램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신문 기사를 꾸준히 읽으면서 첫 문단 정도는 번역을 또 연습을 해보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통번역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통번역 기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라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외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통번역대학원 입시 시험은요,
통번역의 기술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통번역 기술을 테스트하는 거는 이제 졸업시험에서 보는 거고, 입학시험에는 이제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으로 소개해드렸던 1, 2, 3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소심하게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